반갑습니다. 워카토 코리아를 지금 담당하고 있는 손예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작년과 재작년 정도 기간 동안 저희가 이제 AI부터 시작해서 처음에는 챗GPT 열풍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정말 클로드 코드, 오픈 클로 여러 가지 이제 AI 솔루션들 혹은 좀 새로운 툴들이 나와서 시장에서 각광받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국내 또 글로벌에서 한 2, 3년 정도 AI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배운 내용들을 조금 이 자리에서 나눠볼까 하는 생각으로 오늘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말 많은 AI 솔루션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 오늘 전시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모든 업체들이 AI 혹은 에이전트로 어떻게 우리 솔루션이 차별화하는가에 대한 메시징을 굉장히 강력하게 던지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여기 보시는 이런 툴들이나 에이전트 프레임워크들 중에서도 몇몇 개는 이미 시장에서 조금 더 느린 도태되거나 예전에 알고 있던 모습보다는 한 3개월 정도의 기간 만에 완전히 다른 솔루션이 되어버리기도 하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속도로 많은 것들이 변화하고 있는데 저희가 고객분들과 직접 만났을 때 정말 많은 프로젝트들이 사실은 실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갭들이 있겠지만 쉽게 말하자면 C레벨에서 기대하고 계시는 이런 AI 프로젝트를 통한 성과들 이런 것들 말씀을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한 레벨, 두 레벨 다운되고 나면 우리가 어떤 것에 AI를 먼저 적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들도 굉장히 많으신 것 같고요. 또 추가로 이걸 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어디까지 되어야 성과가 났다고 하는 거지? 이걸 어떻게 측정하지? 라는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저희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맥킨지에서 조사한 바를 따르면 여전히 95% 정도 되는 기업들이 AI 파일럿을 다 성공을 했음에도 전사 확산이 좀 어렵다라는 이런 설문조사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게 실제로는 AI 모델의 문제라거나 아니면 LLM의 문제라기보다는 이거를 우리가 엔터프라이즈가 정말 기업 측면에서 봤을 때 개인의 업무 자동화가 아니라 정말 기업 전반의 AI 생산성 향상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떻게 인프라를 잘 깔아놓느냐에 대한 논의가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고 저희가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차이점이 이제 어떻게 나오느냐에 대한 부분인데요. 첫 번째는 제한된 컨텍스트입니다. 굉장히 많은 솔루션 회사들 뿐만이 아니라 이제 여러 방면에서 우리 에이전트들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예전에 이제 사스들이 정말 막 생겨나기 시작할 때와 거의 동일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에이전트는 에이전트가 볼 수 있는 정보를 기반으로 어쨌든 답변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일 사용하고 있는 챗GPT나 아니면 클로드와 대화를 생각을 해봤을 때도 내가 올리는 파일 기준, 내가 올려주는 정보를 기준으로 메일을 요약해 준다거나 문서를 찾아준다거나 답변을 합니다. 추가로 이렇게 공개된 웹에 있는 데이터를 서치하는 것까지는 굉장히 잘 하고 있죠. 그런데 실제 기업 컨텍스트로 딱 가져왔을 때 기업에서는 사실은 이 웹에서 서치할 수 있는 내용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우리 회사 내부에 그러면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찾아볼 수 있느냐가 굉장히 관건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회사들이 접근하는 방식이 그러면 AI 에이전트가 볼 수 있는 그 DB에 연결되어 있는 데이터에 모든 데이터를 부어넣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왜냐면 레거시 애플리케이션들 혹은 또 이렇게 최신 DB라고 말하고 있는 아니면 데이터베이스라고 말하고 있는 솔루션들을 도대체 이것들을 어떤 형태로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여기에 넣을 수 있는가. 그럼 거기에서 파생돼서 새로운 프로젝트가 생기게 되고 또 성과에 대한 측정은 조금 더 늦어지게 되고 이런 이제 속도전에서 조금 더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고객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보안과 정확도에 대한 내용도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에이전트가 컨텍스트가 제한되게 되면요. 실제로 내가 완료하고자 하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영업사원으로서 우리가 견적서를 작성을 하는 AI를 활용을 하고 싶은데
이 견적 작성을 위해서 CRM 고객 정보만 데이터를 액세스해야 하는 것들이 아니라 실제 우리 회사에서 고객이 어떤 히스토리로 주문을 했었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딜리버리를 했었고 언제까지 조달을 했고 이런 데이터들은 CRM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ERP에도 있을 때도 있고 또 다른 레거시 시스템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컨텍스트가 많아지지 않으면 그때마다 조금 더 잘못된 정보를 가져가거나 아니면 조금 더 데이터베이스 조각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답변을 내게 되죠. 두 번째는 보안과 거버넌스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작은 회사부터 큰 회사까지 만나뵀을 때 거의 뭐 수백 개의 에이전트를 배포한 회사들도 있고요. 또 어떤 곳들은 뭐 두세 개의 에이전트를 배포한 곳들도 있는데 그 두 가지에서 다 어려움을 겪으시는 것들이 우리가 이제 ERP 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에이전트에게 허용을 해줬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ERP ERP를 볼 수 있는 에이전트를 사용하는 당사자가 가장 위에 있는 CEO 한 명이라면 회사의 모든 데이터를 보는 것이 의미가 있지만 실제로는 사실 말단 직원, 정말 가장 주니어 레벨에 있는 사람들의 생산성을 올리기 위해서 이런 에이전트들에 대한 접근을 주고 싶은 것이고 그런 경우에는 이 주니어가 볼 수 있는 정도의 ERP 데이터만 보여줘야 하는 것이 필요한데 많은 이 POC나 파일럿에 있는 프로젝트들은 일단 결과를 봐야 하니 싱글 크레덴셜로, 그러니까 정말 전체적인 액세스를 다 주고 에이전트가 최선의 대답을 나에게 해주자 라고 했는데 이거를 전사적으로 몇백 명 혹은 몇천 명에게 롤아웃을 하려고 봤더니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들을 노출하게 되는 결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정말 보안 통제나 감사 추적 관점에서도 좀 어려움이 있더라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은 이 정확도에 대한 문제인데요. 뭐 할루시네이션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여기서 실제 기업에서 활용을 할 때 어려운 점은 할루시네이션이 생길 수 있다는 것도 알고 99%의 정확도가 될 수도 있고 90%의 정확도가 될 수도 있고 정확도는 어쨌든 계속 변하게 됩니다. 모델이 변하면서. 근데 여기서 그러면 어디까지 사람이 일일이 다 확인을 해줘야 되고 어디까지 우리가 그러니까 할루시네이션이 되지 않게끔 룰로서 해결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더라고요. 예외 처리를 하기도 하고 뭐 룰 베이스의 워크플로우를 만들어 보기도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문제로 부각되다 보니까 이거를 그냥 차라리 100% 하지 않는 게 지금으로서는 맞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 POC를 열심히 이제 같이 진행하던 부서들에게 조금 더 찾아보자 라는 결론을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이제 고객사들을 한국뿐만이 아니고 정말 뭐 에이펙에 계시는 고객분들, 글로벌에 있는 모든 회사들이 동일하게 겪는 문제로 저희가 파악을 하게 되었습니다. 화면이 조금 깨져 있는데 여러분들의 기업은 지금 어디쯤에 계신가요? AI 도구를 좀 도입을 해봤지만 뭐 그냥 테스트하는 정도일 수도 있고요. POC를 열심히 해서 파일럿은 굉장히 성공했는데 이제 얘를 확장을 하려고 봤더니 이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빠르게 확장을 해야 하는지 누가 관리를 해야 되고 운영을 할 때 내가 걱정해야 하는 항목들은 무엇인지를 이제 파악하는 단계인가요? 이 POC와 파일럿에서 실제 프로덕션까지 갔던 정말 그 5%의 소수의 기업들을 잘 봤을 때요. 그때 가장 다르게 했던 것들이 크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기업의 모든 컨텍스트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느냐. 우리가 MS에 있는 쉐어포인트만 보는 에이전트 혹은 우리 회사에 있는 SAP만 보고 있는 에이전트 우리의 HR 시스템만 보고 있는 에이전트가 아니라 얘네들을 같이 연결해 줄 수 있는 에이전트들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가 굉장히 큰 강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환상과 현실 체크를 좀 해보자면 이런 챌린지 때문에 POC에서는 제한된 데이터, 정리된 샘플 데이터셋 보통은 이제 문서로 주시기도 하고 정제된 DB로 주시기도 하고요. 답변을 막 시켜보면 정말 잘 나와요. 그리고 이것들을 이제 임원진 분들에게도 소개해 줄 때도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잘 나옵니다. 라고 해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하고 자 이제 예산을 확인받고 확장을 합시다. 라고 했는데 컨텍스트가 사실은 기업에서 관리하고 있는 컨텍스트의 그 양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조금 더 확산을 하기 시작하면 얘가 컨텍스트를 모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되지 않다 보니까 그러면 그냥 개인들이 자기 파일을 올려서 답변을 얻는 형태의 AI로 가야겠다 라고 다시 이제 회귀하는 형태의 디시전들을 많이 하게 되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회사에서 원하는 것들은 우리 회사가 생각하는 스탠다드 에이전트들을 나는 우리 회사 전 직원들이 그 에이전트를 활용하고 싶어 하지, 각각의 개인들이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파일을 올리고 검색하고 뭔가 하는 것들은 또 다른 영역의 에이전트화인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정말 예외 상황을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내가 뭐 요약하고 메일을 쓰고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잘 되지만 실제로 고객이 주문을 하고 이 고객의 주문을 공장에 발주를 하고 아니면 배송을 해야 하는 일정들을 실제로 AI가 판단하게 하게 된다면 이 예외 상황에 대해서 집착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1%나 2%의 실수들이 너무나 큰 이 피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규정에 없는, 예를 들어서 이제 고객센터에 가서 AI들이 이제 고객들의 문의들을 잘 해결을 하는데 여기서 고객이 규정에 없는 환불을 막 요청을 한다. 그랬을 때 AI가 임의로 막 승인을 해버린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없도록 어떤 시점에서 룰 베이스 워크플로우를 우리가 적용을 할 것이고 휴먼 인 더 룹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 굉장히 재미있었던 케이스는 저희가 이제 고객센터 쪽에 AI가 어떻게 좀 이런 자동화를 해 나갈 수 있을지를 고민을 하다가 열심히 룰 베이스로 막 만들었어요. 그리고 글로벌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글로벌 사례를 가져다가 열심히 적용을 했는데 고객이 실제로 딱 전화를 걸어서 처음 하는 말씀이 막 욕을 하시면서 이제 반말로 막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AI가 자동으로 막 답변을 하는데 AI가 갑자기 반말로 고객에게 답변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수 있죠. 왜냐면 AI 입장에서는 고객 친화적으로 답변하고 고객의 눈높이에 맞춰서 답을 하라는 가이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고객이 나한테 막 이렇게 친구처럼 하네? 나도 그럼 친구처럼 해야지. 이런 상황들이 사실은 실제 장소에 가서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하는 1000가지 시나리오를 다 커버했다고 생각하지만 항상 실제 디플로이를 하게 되면 1001번째가 말도 안 되는 실수들이 일어나기도 하거든요. 이런 경우에서 가드레일을 우리가 어떻게 정할 것이냐를 잘 테스트하고 룰을 잘 정해놓는 기업들이 좀 성공을 하더라 였습니다. 마지막은 사실 지금 좀 이제 굉장히 논란이 있는 얘기이긴 하지만 저희 이제 워카토에서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 이해하고 있는 바는요, 완전 아이디얼한 이상적인 스테이지는 그래, AI가 우리의 일을 대신하고 대체하겠지. 그러니까 우리의 일을 그대로 잘할 수 있는 AI를 만들어 보자를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모든 POC나 파일럿 프로젝트들이 자, 사람이 하는 걸 동일하게 하도록 어떻게 만들 것이냐를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아직까지는 기술이 안 되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보안이나 인프라나 컨텍스트를 주는 고역량들이 발전되어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AI를 통해서 더 빠르게 일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I가 사람과 완벽하게 동일하게 된다는 이 1000가지의 시나리오를 했을 때 1001번째 시나리오를 놓칠 수 있는 아직은 그 단계에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사람들에게 조금 더 도움을 주고 더 나아진 업무를 처리하고 조금씩 정말로 AI에게 완벽하게 맡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이런 이제 시기들이 올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 고객들이 경험하고 있는 어려운 점이 한 문장으로 좀 정리를 하자면 어떤 것인가 봤더니, 그러니까 이게 기술은 굉장히 빠르게 개발되고 있고 발전하고 있고 아마 다다음 주 혹은 다음 달이면 말도 안 되는 또 어떤 것들이 나올 텐데요. 그 기술을 사용하기 위한 기반을 닦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행착오를 아까 설명드렸지만 뭐 컨텍스트를 빠뜨린다든지 컨트롤을 할 수 없다든지 아니면 ROI를 제대로 측정할 수 없다든지, 그러니까 사람만 대체하겠다는 약간 이 정도의 방향을 바라보고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프로세스를 하게 되신다면 이제 미약하게나마 제언을 드릴 수 있다면 첫 번째는 우리 회사 시스템의 컨텍스트를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에이전트 기반을 잘 닦을 수 있냐.
에이전트를 아마 여러 가지 솔루션 회사에서 가지고 올 텐데 이 에이전트들끼리도 그러면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우리 회사에서 준비를 할 수 있는가가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하이브리드 형태로 모든 것을 LLM이 해결을 하거나 AI가 해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누군가 승인을 해주어야 하고 이런 휴먼이 들어가야 하는 의사결정 단계에서 이런 워크플로우를 쉽게 만들 수 있고 따를 수 있어야 하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것들을 배포했을 때 AI 옵스라고 부르기도 하죠, 최근에는.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하고 누가 접근했고 어떤 IP에서 어떤 데이터를 가져가서 처리했고 개인정보는 어떤 것들이 터치되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옵스가 가능한가. 이렇게 이제 세 가지들을 저희가 강조를 하고 같이 고객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는 사실은 너무너무 좋은 기술이고 저도 정말 매일매일 활용을 하지만 이런 것들이 좀 잘만 된다면 생산성이 확 올라가는 이런 경험들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워카토는 그런 측면에서 어떤 기술들을 제공을 하는가에 대한 이제 설명인데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워카토는 시스템 연동을 기반으로 시스템 인터페이스를 하는 인티그레이션 플랫폼 회사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15년 전부터 데이터 프로세스 혹은 시스템들을 전부 다 연결하고 워크플로우를 만들어내는 회사였기 때문에 AI 시대에서 이 고객들이 경험하고 계시는 이 어려움에 대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회사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역할 기반 접근 제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저희 회사가 특허를 가지고 있는 기술인데요. MCP 서버를 통해서 뭔가 액션들을 워크플로우를 호출하거나 뭔가 액션들을 호출을 할 때 유저가 가지고 있는 접근 권한으로만 시스템을 접근할 수 있게 합니다. 그때그때 세션을 생성을 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지라에 있는 어떤 티켓을 본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라 권한으로만 데이터를 접근할 수 있게 하는 Verified User Access라고 부르는데요. 이 VUA가 가지고 있고요. 이외에도 정책 기반으로 뭔가 실행을 제어를 한다든지 이런 보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에이전트들이 항상 룰 베이스로 뭔가를 따를 수 있게끔 처음에는 뭔가 AI 기반으로 뭔가를 하지만 그 다음 단계의 룰 베이스로 뭔가를 했어야 했을 때 이런 스킬들을 만들어내는 플랫폼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제 과정에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간단하게 보여드릴 텐데요. 이 데모 영상을 먼저 보여드리기 전에 좀 컨셉을 설명을 드리면 저희 워카토라는 회사는 뒤에서 흘러가는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전 직원들에게 처음에 이제 클로드와 제미나이, 그다음에 오픈 AI 세 가지 라이선스들을 1000명 정도 되는 전 직원한테 다 나누어 줬습니다. 그리고 AI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무엇이든 해보아라 라고 했는데 첫 4달 정도 동안은 200명 정도밖에 사용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200명 정도도 사용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코어 개발하시는 분들은 워낙 많이 사용하지만 그 이외의 부서들은 메일 요약 혹은 뭐 문서 올려주고 비교해줘 뭐 이 정도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다음 했던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컨텍스트, 사내에 있는 스노우플레이크, 지라, 그 다음에 뭐 HR 시스템, ERP 시스템, CRM 솔루션, 세일즈포스, 뭐 워크데이 모든 것들을 다 연동을 해서 이 클로드나 챗GPT가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게 MCP 서버를 제공을 해줬습니다. 이 MCP 서버를 만드는 솔루션이 워카토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게 이루어졌을 때 이 나의 하루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영상 혹시 틀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 화면을 보시면 저희 고객사 중에 이제 아이디어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고객이 있었다고 생각을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물어보는 거죠. 아이디어 라이프 스타일 고객 지금 잘 성장하고 있어? 라고 했을 때 워카토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커스터머 360이라고 해서 워카토가 가지고 있는 고객의 모든 데이터들을 먼저 긁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요 이제 스노우플레이크라든지 잠깐 영상을 멈춰 주실 수 있나요? 네. 그래서 스노우플레이크에 있는 고객의 사용 정보 그리고 추가로 이 고객과 아이디어 라이프 스타일과 했던 모든 회의 미팅의 회의록이라는 것이 여기 오른쪽 밑에 보이는 0이라는 솔루션에서 그 데이터를 가져온 거고요. 그럼 중간에는 지원 티켓, 그러니까 지라라고 되어 있는 곳에 고객이 어떤 티켓들을 우리에게 발행을 했는지,
그리고 그 왼쪽에는 스노우플레이크에 있는 고객의 사용 데이터, 그다음에 뭐 그 위에는 고객과 언제 미팅을 했고 터치 포인트가 되었는지에 대한 세일즈포스에 있는 CRM 데이터를 가져온 건데요. 방금 이렇게 아이디어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고객이 지금 잘 성장하고 있어?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많은 이제 솔루션, AI 에이전트를 만들었던 경우는 한 솔루션에 있는 데이터를 본다거나 이렇게 조금 더 제한된 컨텍스트를 보고 있는데, 워카토는 이런 솔루션들을 전부 다 같이 연계해서 보여드릴 수 있다 보니까 이렇게 좀 더 전체적인 뷰를 굉장히 빠르게 보실 수 있게 됩니다. 계속 재생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보시면 뭐 구글 캘린더에서 또 이제 타임라인을 또 가져오게 되고요. 그 다음엔 이제 인사이트를 가져오는 거죠. 왜냐하면 전체적인 데이터를 가져왔기 때문에 종합해보면 지라 티켓이 가장 급하고, 그리고 요거 이제 잠깐 멈춰주실 수 있을까요? 여기서 보시면 1순위는 뭔가 지라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가져온 건데, 그 이유가 미팅 회의록에 봤더니 이런 약속들을 했는데 지라가 아직 해결이 안 됐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같이 동시에 보고 있죠. 두 번째도 2순위는 이게 이 고객이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서 우리가 좀 더 추가로 판매할 수 있는 타이밍이 있다. 태스크 활용률은 스노우플레이크라는 고객의 데이터가 있는 DB에 있는 거고, 업셀에 대한 타이밍, 그러니까 추가로 매출을 낼 수 있는 것들은 CRM 시스템에 있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또 같이 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계속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방금 보여드렸던 이런 영상처럼 뭔가 인사이트를 얻을 때 저희가 실제 화면은 클로드의 엔진, 그러니까 클로드의 머리를 사용한 거죠. 두뇌는 정말 계속해서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클로드의 뇌를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 뒷단에서 클로드가 봐야 하는 이 시스템들을 연결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인사이트를 얻는 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그런 것들을 제공하는 솔루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저희가 증명을 할 수 있느냐? 여기에 나와 있는 오픈AI나 엔트로픽, AWS, 코어위브, 퍼플렉시티 같은 모든 회사들이 워카토에 방금 보셨던 이런 기능들을 도입해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AI를 실제로 하는 회사들도 봤을 때 가장 우리가 필요한 솔루션이 이런 컨텍스트를 가져오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엔트로픽이 저희와 굉장히 가깝게 일하는 파트너사인데, 이게 이런 것들을 다 통합하는 오케스트레이션 레이어가 있어야 우리 솔루션을 정말로 고객들이 잘 활용할 수 있다라는 이제 말씀을 자주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이제 기업들이 보면 조직 전반에 AI를 배포를 하든, 아니면 각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에이전트를 만들든, 뭐 아니면 IT팀에서 주도해서 뭔가 AI 에이전트를 배포를 하든, 이 모든 상황에서 결국에는 요 밑에 엔터프라이즈 오케스트레이션 플랫폼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게이트웨이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모든 시스템들과 연결을 할 줄 알아야 되고, 어떤 것들을 하든 거버넌스,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저희가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하자면 95%의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5%의 기업들은 왜 성공을 하는가에 대한 이제 워카토의 결론은, 이게 AI를 그냥 도구가 아니라 회사 전체 직원들이 잘 사용할 수 있는 인프라로 접근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텍스트들을 전부 다 오케스트레이트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관찰하고 거버넌스 체계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컴플라이언스를 계속해서 확장할 수 있는 형태로 이런 이제 플랫폼들을 활용을 한다든지, 그리고 반드시 룰이 예측이 가능해야만 하는, 그러니까 디터미니스틱한 그런 이제 워크플로우를 따라야 하는 경우에는 룰 베이스로 뭔가를 디자인할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고려를 하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이전트 가치 실현을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같이 저희가 좀 더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조금 더 넘어가자면, 오늘 이제 오후 4시 30분에 워카토 부스에서 아까 보여드렸던 요 실시간 데모를 진행하고자 하니, 부스로 오셔서 뭐 확인도 하시고 워카토에서 이제 준비한 선물도 받아가시는 좋은 세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선생님